안녕하세요. 수익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시청에 앞서 저희 주세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주말 사이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미리 보는 공약집 그리고 수상한 건설 토목 관련주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글들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지목한 문제가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주택 정책의 원칙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판은 당연히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때의 어떤 그런 정책과도 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이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재 이 부동산 문제 온 국민이 지금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주택을 매입하지 못했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정에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게 관심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추론해 나갈 수가 있고, 일단은 이 부분은 과거에 2018년도에 했었던 주택 공약인데요.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 재건축 대안 사업, 그다음에 반값 공공임대주택 10만 호,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제도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정치인들이 늘상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뉴타운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2년 반 전에 출마 선언이었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는 재건축을 굉장히 막아놨었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든 재건축을 최대한 공공과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좀 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일단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부분은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어느 정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특히 강남권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목이 집중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공약 중에서 이 주택 부분 외에 이제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기억을 하실 분들도 좀 있을 텐데, 그때 당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이 지하화, 이제 예를 들어서 1호선이나 2호선 같은 경우도 그렇죠. 2호선 건대 있고 성수 그쪽에도 지상으로 이제 지하철이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57km 구간을 단계별로 이제 지하화 하겠다라고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경부선, 중앙선, 경의선 이렇게 이제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런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좀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 당시 공약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위를 서울시장 3위를 기록을 했고, 1위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고, 그리고 2등이 김문수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가 2등을 했고, 2등과 3등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지난 지방선거 때 그때가 김정은 전 북한 위원장하고
북한에서 자주 만나고 이제 그럴 즈음에 이제 지방선거를 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60%가 넘거나 뭐 70% 가까이 근접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그 지지율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이랑 지금의 그 지난 2018년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안철수라는 이 인물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좀 신선한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좀 고수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중도적인 이미지도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면 그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당선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고, 일단 이런 부분들을 지화화했을 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확보한 그 국유지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수익 창출도 가능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 공약에도 다시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러면 그 차트로 넘어가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 인맥주가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이고 있죠. 인맥주. 인맥주라 함은 카뮤 ENC라는 회사, 그다음에 써니전자, 뭐 안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세 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 원래 보통 이렇게 어떠한 인물이 주목을 받을 때는 인맥주가 가장 먼저 상승을 합니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였고, 이재명 관련주도 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황교안 대표 관련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랩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회사니까 뭐 당연한 것이고, 뭐 써니전자, 까뮤에시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데, 일단은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안철수 현 후보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이나 공약들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봤었던 종목은 이 두 종목과 요 두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인선 ENT는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폐기물 관련 업체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아름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요.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재료도 있지만 지금 실적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매출액도 한번 보시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건실한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될 게 현금성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 회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게 결국에 이 회사가 어떠한 역량의 것을 할 수 있느냐, 어떠한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떠한 부분의 투자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말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한 300억 부근의 현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무제표 매우 좋고 현금 흐름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재무제표 굉장히 좋고, 이 만약에 그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약에서 재건축을 완화한다거나 뭐 국유처를 뭐 지하화한다고 했을 때 굉장한 토목공사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업체는 사실상은 원래 이런 폐기물 업체입니다. 폐기물 업체가 일단 그런 것들 다 뜯어내서 다 이제 그런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거를 친환경화 시켜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 ENT도 마찬가지고 YN텍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YN텍도 규모적인 측면에서 인선 ENT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률이나 이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도 현금성 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런 현금 흐름성 자산이 거의 70억씩 매년 늘어나는 거로 봐가지고는 내년에는 300억 이상도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뭐 일단 이러한 뭐 정책 공약과도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폐기물 업체 굉장히 좋다. 실적 우수하고 앞으로 재료도 많다. 일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면서 많이 진행을 안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뭐 서울시장 그때 예전에 출마하면서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 전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뭐 토목공사에만 열을 올렸다. 그 전 이명박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토목공사 하는데 너무 뭐 돈을 많이 낭비했다. 그런 논리로서 토목공사 절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쯤 10년 동안에 누적된 어떤 그런 토목공사 해야 될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여요.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업종은 폐기물 업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주로 하면 늘상 이제 언급되는 종목이 바로 이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있죠.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뭔가 조금 수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조금 흐름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렇게 흐름이 좀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화공영도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호재 이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호재가 있지 않을까. 뭐 바이넥스 공장 신축한다라는 계약을 해가지고 오늘 뭐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 이런 재료 이외에 다른 재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화공영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부산 신공항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 남강토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임대주택 건설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수혜주로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도 좀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폭이 크게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눌림목 부근 들어가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화공원과 남강토건 구체적으로 굉장히 토목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 상장된 종목 중에서 그러나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좀 특정해서 가지고 나왔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네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종목들이 뭐 안철수 관련 어떤 정책으로 편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흐름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공약에 대해서 좀 좋게 여론이 형성되었던 부분들 아마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공약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네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